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8월 26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한국은행에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죠. 기존 0.5%에서 0.75%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이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주체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들이나 언론사들이 추정하는 바로는 대략 한 11월 정도, 올해 11월 정도쯤에 한 번 더 추가 인상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대세인 듯 싶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오늘 장이 시작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부 좀 있었죠.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5, 6월께부터 기준금리 인상이 언제냐, 뭐 올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결국에는 한 번 이상은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였고, 특히 이제 7월 달에는 채권 시장에서는 거의, 채권 시장과 환율 그쪽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크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반영은 돼 있는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일단 그 발표가 나온 다음에 우리 증시를 보면은 발표 나온 직후부터 좀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현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죠. 하지만은 일단 그 오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단 하락세는 일단 멈췄습니다. 하락세는 멈췄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매도가 크게 나오기보다는 완만하게 이 강한 매도보다는 추가적인 매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지수 자체는 어떤 큰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 이러한 이유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기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은 그렇게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는 우호적인 그러한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이번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의 정책금리 격차가 50bp 수준으로 확대가 됐어요. 그죠? 확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금리 격차가 확대가 되면 환율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사실은 5분봉을 살짝 보면요, 기준금리가 인상됐다라는 소식이 딱 발표된 뒤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급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쭉 나왔어요. 자, 이건 뭐하죠?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면은 분명히 오르긴 했습니다. 분명히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넉넉한 시점을 가지고 전망을 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을 갖다가 바로 하락시키지는 못해도 제동을 걸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외국인들의 어떠한 환율 상승에 대한 대응으로서 굉장히 큰 그런 매도가 나왔었어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시켜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기준금리가 인상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거나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도요. 실제로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건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상황이 안 좋다라기 때문에 코스피는 당연히 하락하고 있었고, 또 기준금리를 갖다 인하했을 때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갖다가 인상시킨다라고 하면은요, 경기가 좋을 때, 경제 상황이 괜찮을 때 이런 그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꼭 하락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금리 인상은 결국엔 유동성 장세를 갖다 축소시키거든요. 그럼 수급적으로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약세일 거다라는 자연스러운 그런 당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시에는 개별 섹터별의 어떠한 실적 펀더멘탈이 우수한 그쪽 섹터로의 매기가 더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즉 시장 전체가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을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펀더멘털이 우수하거나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섹터로 오히려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견인했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꼭 시장이 불편하지만 않다라는 게 두 번째 논리입니다. 두 번째 논리고요. 대신에 리스크는 좀 있겠죠.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시장에 있는 유동성 자금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수죠. 해소가 아니라 회수입니다. 회수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디부터 치명타가 받죠?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원체 큰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자금들이 기준금리가 0.25% 상승했다고 해가지고 일시에 다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있던 종목을 팔고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허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시장이 하락할 경우, 그죠? 혹시라도 시장이 하락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 신용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상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한번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좀 힘듭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다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불리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떠한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그 정도 수준 정도로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 나왔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가뜩이나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테이퍼링 조기 실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좀 다소 크게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27일 금요일 밤 11시에 파월의장이 발언이 있는데, 자, 이걸 앞두고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나올 기준금리 인상건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번 달에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영이 됐고, 그리고 어차피 이런 그 짙은 관망세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장중 조정이 있었더라도 일단은 그 다음번 기준금리 인상 시기 그 직전까지 시장을 갖다가 붙잡아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환율 상승만 제동만 시켜줘도요, 수급적으로 좀 우호적으로 바뀌죠. 외국인들의 수급적 우호. 왜냐면은
환율이 최근에 정말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반도체 종목들이죠. 반도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건, 첫 번째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요거 나오면은 일단은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대 다시 8만 원 언저리든 8만 원 고 살짝 위든 일단은 그 직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가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찾아라 했을 때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환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거는 환율만 저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았어도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요 선에서 지켜줬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한 하이닉스도 어땠죠? 하이닉스도 웬간하면은 11만원대는 지켜줬을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환율만 제대로 다시 원화 강세, 그죠? 원화 강세, 원화 가치 강세, 그러니까 한 1,550원 정도 부근까지만이라도 회복시켜 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요것만 가지고도 SK 하이닉스는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까지 주가 회복해 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어떤 개인 나부랭이, 개인 투자자 나부랭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가끔 맞잖아요. 그죠? 맞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늦은 저녁, 늦은 저녁이 아니군요. 저녁이군요. 저녁에 한번 방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게 됐습니다. 자,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